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용 중기부 PSST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2021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의 기본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맞는 특성이 있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본질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좀 전 영상에서 준비했던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영상을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이수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쓸 줄 알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정도는 합격할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번 사업계획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한 중급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예비 창업 패키지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금 써볼 적이 있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맞춰진 영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 매뉴얼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설해 드리고 변경된 양식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전 양식보다 변경된 부분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유의사항에서 있지만 과거의 양식을 썼을 경우에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양식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반드시 변경된 양식으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먼저 이 설명 가이드를 한번 보고 실제로 본문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써라 이런 부분은 안 나올 거예요. 틀린 부분들 위주로 변경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변경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뭐냐면 사업계획서라는 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연속인데요. 예전 사업계획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 나오면 대박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을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은 그래 저렇게 사업하면 되지, 이런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스토리텔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시작하게 됐고 이 아이템이 왜 고객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한번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줘봤더니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점은 이거였고 나쁜 점은 이거였다. 그래서 좋은 점은 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점은 조금 더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런 식이 인과관계에 따른 논리 구조가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 투자까지 전체적으로 배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으로서의 완성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쓰시는 분들이 이거를 예측하고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만 창업활동을 꼼꼼하게 단계별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뭔가 이 창업 아이템과 관련돼서 뭔가 활동을 하신 분들은 쓰기가 좋아요. 근데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고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 그런 쪽으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부분들은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양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양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받든 아니면 다른 연구개발 사업이든 어떤 사업에 여러분이 넣더라도 생각보다 선정대항률이 높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기왕 넣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이라는 게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현재 제품 산출물 형태를 작성토록 추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죠. 어떤 게 달라졌냐?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장소를 놓고 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보통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의 그 수요는 어디에 있느냐?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비 창업 단계에서 뭔가 이 창업 지원금을 받죠. 요 지원금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가요. 이런 형태를 정부에서 원하는 거고 이런 형태에 맞게끔 사업계획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보통 이때 자금 지원을 받아서 1차 시제품을 만들죠. 1차 시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양산을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시제품을 만들었던 양산을 만들었던 간에 이 시제품 만들어진 시제품을 가지고 고객들하고도 만나보고 투자자하고도 만나보고 MD나 유통사들한테도 만나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의견을 듣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VOC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장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건을 살 고객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투자자나 MD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검증 과정인데요. 그러면 요 1차 이거예요. 작년도하고 차이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거고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팔 거냐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1차 때 어떤 제품을 만들었니?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제품보다 어떤 부분을 플러스 시킬 거고 어떤 부분을 마이너스 시킬 거고 어떤 거를 곱하기 시킬 건지 그러니까 기존 아이템에 비해서 뭘 수정할 건지가 나오고요. 본인이 시제품이나 아니면 제품을 판매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시장 검증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시장 검증된 결과는 무엇이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창업 단계, 그러니까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사업화를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써달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뭐 해야 되는지 스토리 써주고 전년도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번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어떤 부분을 플러스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을 써달라. 그런 내용이 보강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네. 그래서 과거에 뭔가 한 게 있는 분들은 점수 쓸 말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근데 과거에 한 게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품 및 산출 형태, 전년도에 제품 개발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산출물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명료하게 쓰고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 얼마만큼 더 플러스를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내가 전체 개발이 100%라고 한다면 작년에 요렇게 해서 70%까지 만들었고 이번에 요렇게 해서 30%를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써달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본문 내용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신규 변경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한 가지 정도 들어가면 내적 동기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제품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제품 나오면 대박이다. 이런 외적 동기 위주로 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적 동기. 저 같은 경우는 좀 창업을 내적 동기에서 좀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아이디어가 있거나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도전하는 분들을 많은 정부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지만 뭔가 그 실패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고 성공하는 분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은 있지만 이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좀 도와드리는, 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 예전에 실패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제 창업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막 몇 억씩 집도 날리고 막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 왜 도대체 사업을 할 때 저렇게 많이 망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 경험에서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적 동기라는 거는 내가 경험했다는 거를 느끼는 겁니다. 본인이 개인 경험이나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검증을 통한 실증 사례를 통합니다. 그래서 내 제품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투자자나 MD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아니면 제품을 실제로 써보고 시연해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사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업계획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 좋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그냥 아이디어로 요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다는 거 하는 거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유사한 활동을 해봤다는 거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좋죠. 그래서 그런 논리성 보강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한 활동들, 그리고 과거에 이 제품과 고객을 만나서 뭔가 했던 내용들을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셨으면 설문조사 차트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증 사례를 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뭐 전시회나 이런 데 나가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발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목적에서는 현재의 제품 개발 상태에 대한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품이 100이면 현재 제품은 어느 수준까지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고객이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제공받게 되는 게 무엇인지 작성토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고객이 이 제품 왜 사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 제한이라는 말로 보통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제품을. 근데 보통 우리가 요 개발 동기에서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던가 어떤 게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시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내 물건을 사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써라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고객이 요구사항이 명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식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은 정말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많은 고객들이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확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1-1, 1-4 정도에 대한 내용이겠고, 1-3 정도로 보면 시장도 충분하게 크니까 매출이 잘 나오겠구나. 1-2는 1-2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이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제 아셔야 되는 개념이 TRL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업계획서를 다른 분들 거를 많이 보다 보면 의외로 이 TRL이라는 기술 성숙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지를 안 하고 쓰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거냐?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요. 요 아이디어를 그냥 구체화한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나가시는 경우는 이때 특허 출원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설계나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3D 모델링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스토리보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프론트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설계나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만드는 시제품을 이제 시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품을 만들고 여기서 조금 더 고도화돼서 이제 작동까지 좀 더 이제 성능이 향상된 걸 우리가 이제 시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이 시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는 이제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형도 찍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이제 양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제품을 이제 출시하고 판매하는데 이 출시와 판매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업화예요. 네, 사업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앱이나 이런 경우 초기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투자 유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를 많이 받는다던가 회원 수를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매출은 아니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술 성숙도를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요 정도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범위. 그리고 양산 쪽은 이제 생산 쪽 요쪽 부분만큼은 이제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쪽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인증 출시 요쪽은 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데 아이디어만 있는 분보다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게 훨씬 더 사업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 디자인을 했으면 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시작품보다는 워킹 목업이라고 할까요? 작동이 되는 뭔가 이제 시제품이 있는 게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 시제품이 뭐 인증이 요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증을 받아가지고 성능이 검증되면 훨씬 더 사업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 금형 양산 쪽으로 갈수록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져요. 소프트웨어는 금형 양산이 없죠. 네, 그냥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QA 이제 거쳐서 바로 이제 그냥 출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제품 개발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저희가 이제 많은 창업 기업들 저희도 만나보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제품만 만들고 양산이 안 돼. 사업화를 못했어. 사이트도 적당히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못했어.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완제품이 안 나와버리면 그죠? 완제품이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지원한 그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시제품만 만들면 뭐 외주 개발해서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시제품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로 다 만들어져서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만들다만 제품이 나와버리면 판매도 못하고 그냥 쓸모없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라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제시해 주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보면은 스펙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무게는 몇이고 사이즈는 어떻고 어느 정도 크기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모터 성능이면은 뭐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고 뭐 30분 동안 가동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선 제품이면은 50m 내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능이면 기능, 성능이면 성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 같은 걸로 이렇게 써주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품의 개발 상태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고 완성된 산출물도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럼 가장 왜 이 구체적으로 쓰느냐? 결론은 요 사업화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사업화가 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할 수도 없고 투자가 발생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업화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사업화 가능성 때문에 제품 개발 수준이 너무 낮으면 지원을 해도 성공되기 어렵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에 여러분이 선정이 되면 실제로 그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는 나중에 사업 계획서가 하나의 그 정부와의 계약서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기로 한 거는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냥 연구해봐서 만들게요 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좀 더 점수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연구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필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1-4에서 고객 요구사항,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왜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 고객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고객한테 주는 혜택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작성을 해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차별성은 예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 분석을 해주는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차별성의 핵심은 경쟁 우위, 경쟁사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제시해달라는 거죠.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뒤에 보시면 이 창업 자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대응 자금이라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되는 자기 부담금, 그리고 VAT, 부가세를 어떻게 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업화하면서 정부 지원금 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씁니다. 그럼 같은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조달을 완료한 경우와 정말 하나도 안 한 경우 중에서 어느 정도 완료한 경우가 좀 더 낫겠죠. 그런 경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제시해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을 써라.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나중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뽑아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아직 1년 동안 제품 개발하느라 성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한 게 없으니까 실적이 없죠. 이런 분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100% 완제품은 못 만들었지만 유사 제품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적이 조금 있습니다라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창업 자금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실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린 스타트업에 의해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서비스를 어떻게나 좀 하면 좋다는 거죠. 제품을 판매해본 경험이라든지 펀딩을 해봤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왜냐하면 실제 사업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니까 우대를 했다는 거고, 이런 활동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이 내용에 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좀 손해를 보겠죠. 어떤 분들이 손해를 보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자금을 받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라도 한 줄이라도 쓸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쓸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평가 요인이 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 계획서를 완벽하게 내용을 다 쓰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넘어가고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목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과 추정 매출을 쓰라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출을 이룰 수 있는지 매출을 추정해야 되는 게 보통 사업계획서와 사업타당성 분석이 근본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런 추정 매출을 얼마나큼 이렇게 된지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제품 좋아요, 만들면 잘 팔릴 거예요 라고 끝낸 제품들이 많이 뽑혔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많이 나온 제품들을 뽑고, 여러분이 대표자도 매출을 어떻게든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더 잘 쓰겠죠.
그래서 추정 매출이라고 하는 건 약간 회계나 재무를 조금 공부하시면 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업자가 재무나 회계적인 것도 요 3-1-3을 쓰려면 생각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 사업 추진 일정인데 두 가지입니다. 전체 사업 단계와 협약 기간 내 추진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제가 가상의 프레임워크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이 돼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이제 기술 창업 분야죠. 요 기술 창업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우수한 BM을 생각을 해요. 아이템을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죠.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겠구나. 그럼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 다음 과정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받고 1차적인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제품이 개발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판매를 해야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통 뭐 이렇게 합시다. 국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이런 그림을 살 수 있겠죠. 자금 받고 개발하고 국내 판매, 해외 수출, 그리고 기업이 커지면 주식회사에 뭐 증권시장에 상장하겠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반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자, 개발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뭐 앱 같은 걸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다운로드도 많이 받았어. 여기서 갑자기 투자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투자를 받고 M&A를 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매출을 발생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발 성과를 가지고 투자를 받고 M&A를 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사업의 그림을 그리고 3에서 5년 정도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게 전체 사업 일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1000년도에는 2022년에 개발할 거고, 23년에 국내 매출, 24년에 수출, 25년에 상장, 뭐 이런 식의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봤을 때 그려보고, 이 큰 그림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약기간 내입니다. 협약기간 내. 협약기간 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정부랑 협약을 하면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여러분이 의무가 뭐 세 가지 정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가지의 의무는 제일 쉬운 거죠. 창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창업 패키지는 1년 동안 자금 지원 받은 후에 폐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창업 유지 의무가 있어요. 제일 쉬워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요 협약 시 제출된 사업 계획서대로 제품이나 BM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최대한 그 내용을 준수해서 개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A라는 아이템을 했는데 실제로는 B로 바꿔버린다. 이런 경우는 대단히 그런 인정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의 의무가 있죠. 사업비를 적정하게 써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요 2번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여러분이 제시한 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매출 실적, 그리고 투자 실적, 그리고 뭐 특허 실적, 고용 실적, 뭐 이런 실적들입니다. 수출, 뭐 이런 관련된 실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협약 기간 내 이룰 수 있는 예상되는 실적을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실적, 목표를 작성을 하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계획을 써라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실적들은 정량적일수록 좋아요. 특허를 한 건 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원을 확실히 2명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요렇게 해서 시제품을 5개를 만들고 디자인은 2개를 만들고 프로그램은 1개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정량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업계획서에 쓴 내용을 어디까지 지킬 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을 썼잖아요. 22년도에는 요만큼,
23년도에는 요만큼, 24년도에는 요만큼. 근데 협약 기간 내 해야 될 거는 22년도에 요거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약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선정이 되면 이렇게 협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고라서 생각하자라고 막 쓰는 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기업이 입장에서 진실한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최근에 제가 그 멘토링했던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이 양산이 되지가 않았는데 10개월 안에 매출을 100억을 찍겠다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제품 개발만 해도 최소한 6개월 걸릴 거고 그리고 100억을 찍으려면 그 부품들만 사오는 데만 해도 6개월이 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직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조업에서 한 명이 어떻게 그걸 100억을 찍는다는 얘기죠. 거의 현실적으로 자금적인 문제든 물리적인 문제든 간에 어렵죠. 최근에는 또 부품 수급도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왜 그렇게 썼냐라고 했더니 누가 그렇게 쓰라고 했대요. 과감하게 매출이 커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뽑힌다. 이런 내용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실 가능성이란 면에 봤을 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선정되면 정부든 투자자든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근거를 쓰는 것, 너무 논리가 비약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최대한 저희가 이런 상황이 조건이 충족되면 매출 10억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에서의 실적 현황도 어느 정도까지 판매 준비가 됐니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되기 위해서 왠지 목표를 크게 써야 돼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1억을 지원받는데 매출이 1억 나와요. 그러면 투자 회수가 되겠냐고. 안 되죠. 매출이 1억이라는 거는 이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출이 좀 올라가게 쓰는 게 맞고 여러분도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 쓰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쓰는 건 어렵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적인 대안을 쓰고 대표자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에 되어 있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매출 실현을 위한 준비. 매출 실현을 위한 준비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화가입니다. 그래서 사업화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유수한 정리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을 받았으면 빠른 기간 안에 사업화를 해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뭔가의 실적을 근거로 투자를 받아라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쓰냐면 창업지원금이기도 하지만 단기 사업화 과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뽑아주는 데 유리하고요. 근데 가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저기 대표님, 제 아이템은 원체 막 아주 하드한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실은 이 사업에 잘 안 맞는 사업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3년에 10억, 3년에 20억 이런 걸 돈을 주는 과제로 다른 연구기관하고 함께 기술 개발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단기 사업화를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3년 동안 내가 기술 개발을 해야지 좀 빛이 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차 때 어디까지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다못해 매출이 안 나면 투자라도 받아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매출이 안 나오지만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개발하겠다고 어필하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표준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여기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바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성 양식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요약 부분에 보면 명칭에 게토레이, 예시 스포츠 음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판매할 수 있는 제품명을 아예 그냥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품명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떤 품목인지를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소개에서 진출 시장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산출물에 대한 제시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시제품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시제품 만들고 에이 됐다 그냥 말아버려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뽑아주게 되면 실제로 사업화를 나는 어떻거나 죽기 살기로 매출을 낼 거고 어떻게든 사업을 할 거다라는 분들이 손해를 보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끝까지 사업화를 위해서 간다는 그 목표 취지도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시제품 개발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쓸지 뒤까지 있으면 더 좋죠. 현재는 어디까지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들으면 너무 머릿속에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들은 이 산출물을 명료하게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외주 개발이나 이런 걸 맡겨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거죠. 호구 왔는가? 그래서 정말 막 호구라고 생각해요. 그 기술 개발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외주 개발사에서 대충 만들어 줍니다. 대충 만든 제품이 사업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사업화에 실패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표자도 내가 기술 개발을 몰라도 어느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기술 개발의 일부라도 여러분이 동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이 산출물이 잘 나오려면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공부해서나 여러분이 능력으로 쓰면 되겠지만, 직접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산출물 파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주 개발사들한테 꼼꼼하게 내용을 받아야 되고, 이건 왜 이거고 산출물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 군데를 돌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창업기업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분은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맡겨야지라는 분들보다는 학습할 의지를 가지고, 자 그러면 최종 첫 달은 어떻게 만들고 결과물이 뭐냐,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만들고 결과물이 뭐냐, 이런 거를 꾸준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계획서가 잘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귀찮아 나 그러면 안 해,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기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 범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 소개 쪽에 보면 제품 소개할 때 핵심 기능, 스펙, 제공 서비스, 그리고 핵심 기능, 키 오퍼링이라고 해서 짧고 굵게 핵심 기능을 써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카카오톡을 만든다면, 카카오톡을 여러분이 만든다면, 저는 문자 발송 기능이 있고, 보이스 기능이 있고, 게임 기능이 있고, 이렇게 짧게 좀 써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너무 짧고,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고객 제공 혜택이라고 써있는데 어떤 거라고 분석해요? 유사한 표현은 아까 앞에 있었던 고객 요구사항 분석 같은 거죠. 네. 이게 1-4예요. 네. 그 1-4 내용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고객한테 고객이 느끼는 매력적인 가치. 고객이 이걸 왜 사야 되는가? 디자인이 이쁘니까 산다. 질감이 좋으니까 산다. 크기가 작으니까 산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시장 내용을 쓰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차별성도 예전하고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써라.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써라. 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개발 동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 동기라는 항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내적 동기죠. 창업자의 경험, 창업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들, 비전 이런 내용들을 써보라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창업 아이템이 개선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 방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S2B 분석 같은 게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해결 방안 솔루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이템을 요약을 해달라는 얘기죠. 아이템을 요약해서
소개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식화로 여러분이 잘 그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관점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억울하신 분들은 그러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안 받고 사업한 분들은 억울해요. 이제 처음인데 근데 내가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억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던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시제품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좀 더 쓸 내용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선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기존에 A라는 걸 만들었는데 모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A 플러스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데, 이 최종 산출물이 구체화되고, 가능하면 수치화되고, 뭔가 정량적일수록, 이거는 확실히 이제 뭐, 성능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핵심이 옛날에는 대략적으로 ITM의 핵심 개념을 썼다면, 특히 예전처럼 막 5페이지 발표하고 막 이럴 때는 할 말도 없어. 근데,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써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게 된 거고 이제라도 좀 그런 내용이 창업 기업들이 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너무 간단하게 썼을 때는 뽑히지 않아야 되는 업체들이 뽑힌 거죠. 진짜 준비한 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창업할 때는 기록을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받으면 금년에 어디까지 가겠다, 내년에 어디까지 가겠다를 목표의식을 갖고 창업을 하는 얘기가 좀 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도 아까 말씀드렸고 차별화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 대응 방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샘플이나 만든 시제품을 가지고 고객들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 반응들,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 봐라라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차별화의 방안하고는 조금 다르죠. 고객 요구사항은 고객들이 필요한 뭔가 그런 내용들이고 고객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본다면 차별화는 고객이 아니고 경쟁사의 성능과 우리 성능을 두 개를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적어도 A 기능이 좀 더 있어야 우리가 차별화가 경쟁사가 A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A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경쟁사보다 차별화될 수 있다. 약간 그래서 고객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수익 모델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앱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는 앱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근데 수익 모델이 없어.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이 구체적이지가 않아. 실제로 그런 앱들은 대개 경우 투자를 받을진 몰라도 나중에 매출이 없으니까 롱런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아까도 그랬지만 이 목적은 매출 아니면 투자죠. 특히 매출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연구한 결과를 쓰는 거예요. 목표 시장 진입 현황이라고 해서 3-1-2는 목표 시장 진입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의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적.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이 없는 분들은 생각보다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없으면 없음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뭐 금년에 뭐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년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금년엔 내가 뭔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완제품은 안 나와도 시제품 가지고 뭐라도 고객 조사도 해보고 아니면은 샘플 한두 개라도 팔아보면서 뭔가 반응을 봐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런 데서 여러분이 뭐라도 할 말이 있죠. 그런 내용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예전에 한 기업을 이제 그 컨설팅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앱이었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게 사업계에서 쓰기 바쁜데 이런 내용을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기업이 매출이 없었어요. 매출도 없고 수익 모델도 뭐 있긴 있는데
실제로 매출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이 왔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이 와서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이 와서 우리 기업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앱이었어요. 앱 같은 경우는 적어도 회원 수나 아니면 다운로드 수 이게 많아지면 이거를 근거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고 투자 실적을 받으려면 적어도 회원수나 다운로드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앱이 만들었는데 별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걸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출시를 잠깐 했다가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좀 부족한 앱이더라도 오픈을 하고 어쨌거나 회원수와 다운로드 수를 늘려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림을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져 가지고 40억을 이번에 지금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상 알려줄 게 없어 40억 투자 받았는데 그죠? 이제 사업을 잘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도 이 매출 실적은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원수나 다운로드 수를 써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을 거니까. 근데 제품은 그런 게 없죠. 물건이 나왔으면 팔아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써라라는 거고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셨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도 쓸 수 있지만 수익 확보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쓸 때 다른 분들이 자꾸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뭔가 이런 하나의 그 핸드폰 케이스 같은 제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케이스를 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제품을 판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케이스도 파는데 저희는 이 케이스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주는 구독 모델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일단은 하나 드리고 한 달에 5,000원만 내시면 3개월에 한 번씩 케이스 바꿔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AS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으로 단순히 비즈니스 캠퍼스이기보다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AS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돼서 쓰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 시장 진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을 써라. 즉 실적이 있는 기업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옛날에는 그런 실적 마인드가 아니라 도전해보고 제품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했다면 이제는 1년차를 했을 때 어디까지 실적을 낼 거고 2년차를 했을 때 어디까지 실적을 낼 건지를 생각을 하고 최대한 사업화 실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업 계획서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매출 추정 같은 경우도 이제 추정 매출을 몇 개 써라라고 하는데 실은 요 추정 매출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정 매출도 매출이지만 요 추정 매출이 가능한 근거를 써라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00억 쓴다고 해서 잘 썼다? 아닙니다. 왜 100억인지에 대한 근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과 근거를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품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 생산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앞에 있는 요 사업화 계획이 있죠. 사업화 계획. 그래서 제품을 언제 생산을 할 거고 그 계획에 맞느냐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뒤에 있군요. 네, 바로 뒤에 있어요. 요 사업 추진 일정 여기서 맞아야 돼요. 이번에 금년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100개 팔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추정 매출은 1000개가 돼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100개로 맞춰줘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인 수치를 써보고 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목표 수치를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사업 전체 로드맵은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큰 일정을 보고 써봐라. 그리고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은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써봐라. 그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봤죠. 그래서 아까 뭐 단기 사업화 과제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차 산업이나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기술의 가치가 높다면 금년에 매출이 없어도 또 뽑힐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사를 키우겠다는 그런 그림들은 여러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 쓰는 거는 기본 양식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롱텀 테이블 같은 걸 짜서 2022년에 어디까지, 23년에 어디까지, 24년에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기업이 쭉쭉쭉쭉쭉 성공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자금 조달 계획은 기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금 외 대응 자금이나 부가세 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보유 현황 크게 다를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들어갑니다. 대표자의 이름이나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오픈하지 말고 마킹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학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학교의 이름을 딱딱딱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못 씁니다. 만약에 제가 중앙대다 그러면 옛날엔 중앙대 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땡땡대라던가 아니면 중땡대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숨겨주란 얘기죠. 그렇게 이제 쓰고 이름도 마찬가지. 박땡석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이름이나 학력, 경력 등을 노출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한 블라인드 평가를 위해서 그런 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꼭 회사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길었는데 어렵죠? 네, 이번에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과거에 준비한 게 많은 분들은 좀 쉬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품 개발 단계이신 분들은 아쉽지만 공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더라도 아이템이 좋고 어찌됐든 간에 사업화 실적이나 매출이 빠르게 나올 걸로 보이면 충분히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써봅시다. 근데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과 흐름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제품이 어느 정도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시제품 만들었네 다음 제품 뭐 할까가 아니라 그 시제품 만든 거 가지고 고객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투자자도 만나보고 정말 사업화를 위한 활동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때 이 사업 계획서 내용은 매우 알차게 잘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하는 분들은 걸러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쓸 내용이 많아졌으니까 본문도 15페이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표자나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대학교, 직장명 등은 제외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제외하거나 땡 등으로 마스킹을 쓸 것. 그래서 개인의 인적 정보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주관기관 뭐 이런 내용들 쓰게 되고 뭐 신산업 분야 해당되면 쓰시고 이런 내용도 쭉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땡땡학 박사, 땡땡학과 교수 뭐 이런 식으로 경력 여기서 이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땡땡대 졸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된다. 땡땡전자 10년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에서도 특히 산출물 잘 써라.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산출물은 여러분이 잘 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동기 추가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개발 목적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품 개발 상태가 아이디어 단계인지 특허 단계인지 시작품 하나 만든 건지 설계 디자인 단계인지 그런 내용들을 써라. 아니면 1차 제품을 판매했고 이번에 그걸 업그레이드한 2차 제품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달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 분석을 쓰고 고객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을 협약 기간 내 만들 수 있는 최종 산출물 그리고 개발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요.
고객 요구사항 분석으로 나오는 핵심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부분이 좀 가치적인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성능 위주로 아니면 정량적인 내용 위주로 써주면 좀 더 어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별성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비즈니스 모델에 수익 모델 추가됐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잘 한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써라라는 얘기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그래도 우리가 매출이 조금 어느 정도 낮추는 게 좋지만 비현실적으로 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은 창업기업 하신 분들이 3년 안에 한 매출이 그래도 한 3억, 4억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솔직히 못 나온 건 아니죠. 잘 나온 업체들은 뭐 10억, 20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에 따라 그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너무 적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공방 같은 걸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뭐 1,000만 원이요, 2,000만 원 이렇게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BM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1, 2천만 원 매출 나오는 거는 여기서 1억 지원금을 받으면 적자잖아요. 그런 경우 뽑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메이드만 고집하지 말고 공산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매출을 낼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써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상력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쓰시고 여러 번 피드백을 전문가분들한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추정 매출 써라. 그리고 추정 매출 쓸 때는 근거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얘기를 드렸어요. 매출만 쓰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전체적으로 사업 성공할 때까지 큰 그림, 협약은 금년 시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적고 이게 여러분들이 정부와의 약속입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꼭 쓰시고 구체적으로 쓰면은 훨씬 좋죠. 그런 내용이고 사업비 달라진 거 없고 대응자금 이쪽 내용들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어렵죠? 그 다음에 가점사항 같은 거 이제 붙여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초기 창업 패키지 달라진 사업계획서 PSST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만든 그런 창업 활동 경험을 여기서도 많이 작성하는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걸 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어떻게 우리가 회사를 키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 실전적인 현실에서 있었던 경험들 내용들을 많이 녹여내면서 특히 예상되는 매출을 제시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사업가로서의 깊은 고민이 제품을 개발할 때 약간 구체성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성능, 무게, 회사명 하나하나 좀 꼼꼼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업계획서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와 유사한 사업들도 앞으로도 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이번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달라진 PSST 양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